부동산도 거꾸로 부양책이 나왔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부의 부양책이 3번 이상 나왔을 때 그래서 부동산도 대체 불가한 지역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네, 주식이랑 원리가 똑같네요. 네. 주식은 요 정도에서 정리를 좀 해보고 부동산도 좀 여쭤볼게요. 부동산도 시장이 지금 조금 분위기가 좋진 않은데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네. 이번에 부동산 가격 조정을 보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2024년이 저점이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뭐 저희 주변 저희 직원들 포함해서 아직 집을 못 산 직원들한테는 계속 기다려라라고 얘기하면서 네, 최소한 15%에서 30%까지 고점 대비 그 정도는 빠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려라라고 했는데 아까 자산시장이 보면 짧고 굵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최근에는 보면 그죠? 네, 아주 빠르게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니까 이게 내후년까지 계속 지속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자, 첫 번째 그러면 이번에 빠졌을 때 이게 올해 말이 됐든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사는 게 맞냐? 그렇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생애 첫 집은 무조건 사라는 거고요. 네, 생애 첫 집은 무조건 사라는 거고 얼마나 이제 싸게 사느냐. 근데 부동산도 비쌀 때 사면 안 되는 거죠. 싸게 사야 되는데 근데 비싼지 싼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옛날에 이게 3억 하던 집이 지금 30억이 됐으니까 비싸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제가 비빔밥을 고3 때 500원 주고 사 먹었거든요. 네. 500원 주고 사 먹었는데 지금 돌솥 비빔밥 뭐 그냥 비빔밥이 이게 6,000원이 말이 되냐. 이거랑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정해진 이 물가를 반영해서 정해진 이 부동산 가격의 고점 대비 30-40%면 그때는 이제 사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증여성 이제 이렇게 저가 매도를 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가 최근에 조금씩 있다 보니까 고점 대비 벌써 40%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실제로 살 수 있는 가격인지는 모르겠는데 고점 대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량자산의 가격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단지 옹이사님 친구분이었던 것 같은데 옹이사님 친구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제일 많아지고 있는 지역이 대구잖아요. 네. 거기 가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번 기회를 내려보겠다.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미분양이 많은 쪽보다는 오히려 미분양이 좀 덜한 쪽에서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저희 직원들한테 그냥 해주는 얘기 그대로 말씀드리면 부동산도 보세요. 진정책이 나오고 뭐 23번, 24번 나올 때까지 올랐었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도 거꾸로 부양책이 나왔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부의 부양책이 3번 이상 나왔을 때 정도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양책이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 지금 벌써 이제 뭐 지방에 있는 뭐 조정 대상 지역을 뭐 풀어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예전에 그 99년 우리나라 IMF 직후에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매수를 했을 때 5년간 양도세 면제 조치가 있었고요. 2012년 13년도에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 5년 동안 면제 조치가 있었거든요. 엄청난 혜택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 정도 조치는 나왔을 때가 살 때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대표님 아까 그 미분양 아파트 지역보다는 그렇지 않은 지역을 사는 게 낫다고 얘기하신 혹시 이유가 그건가요? 이유는요. 그 증시의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격언 하나만 꼽아라 하면 저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 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재료보다도 그 수급 결국은
수급이 뭐죠? 수요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요 얘기로 딱 아실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산소잖아요. 산소 10분만 그렇죠. 못해도 내사가 진행되잖아요. 그죠? 물은 한 열흘 안 먹어도 되죠. 한 20일 안 먹어도 되는데 산소가 가장 귀한데 산소의 가치가 낮잖아요. 예, 그 부분이 너무 널려 있으니까 공급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용 가치랑 조금 혼돈할 수가 있거든요. 네. 사용 가치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프리셔스, 가장 귀한 거는 산소입니다. 산소. 근데 너무 많아서 네, 가격이 빵이에요. 네. 가격이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웬만하면 예, 제가 다 그런 걸 시행착오로 제가 연세를 겪었거든요. 네, 그렇게 미분양 물량이 많다 보니까 싸게 살 수가 있는데 잘 안 올라가요, 나중에.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향후 만약에 요즘에 좀 부동산 전문가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인구 문제인데 인구가 이제 또 줄기 시작하면 그런 지역부터 또 타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부동산도 대체 불가한 지역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네, 주식이랑 원리가 똑같네요. 네. 또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한마디로 더 얘기하면 core asset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핵심 자산인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그죠? 근데 뭐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살고 싶어하는지. 지방에서도 보면 강남 같은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방이라고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강남 같은 부분, 대체 불가한 지역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전무님, 주식은 지금부터 사고, 부동산은 조금 더 기다리는 건데, 주식을 지금 사고, 매도하고 부동산 타이밍이 나올까요? 네. 그래서 제가 2020년, 그때도 2019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많이들 스트레스 받으셨잖아요. 엄청 받았죠. 그런데 주식이 이제 그런 기회를 주길래 제가 올해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내년에 부동산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50% 막 이렇게 보이는 종목들 많잖아요. 그 중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0가지로 분산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걸로 해서 시드머니를 만들라는 거죠. 네. 주식으로 시드머니를 내년까지 만드셔가지고 혹시나 그게 시드머니가 되면 그러면 최근에 보니까 이제 세계 최초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80%까지 장기 모기지를 해주겠다라는 조치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보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이제 8억원 장기 모기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2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걸 이번 주식으로 마련을 하고 내년에 또 그럴 거예요. 내년 때 되면 약세론자가 다 없어지고 또 많은 강세론자들이 나오셔서 또 3,500, 4,000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내년에 잘 그걸 부동산으로 잘 옮겨 타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암호화폐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혹시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게 자산으로서 좀 자리를 전통 제도적인 그런 제도권 내에서 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지정학적인 이슈가 막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최후의 보루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금의 지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리면요. 뭐 이 책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경마에다가 돈을 많이 날렸고 이 책의 저자가 89년생인가? 스탠포드 이제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거 하다가 이제 책을 쓰셨던데 수익형 자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수익형 자산. 네,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수익형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찰리 먼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이제 뭐 혹평을 하셨잖아요. 그 뭐, 아니, 내가 옥수수 농장을 사도 여기서 가상화폐 자산으로 뭐 어떤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데, 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모나리자 그림은 그러면 뭐 수익이 창출되나?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또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림은 뭔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디지타이즈드 된 골드라고 그런 역할을 해주면 근데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에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라든지 이걸 보면서 아, 어느 정도 디지타이즈드 골드 말도 그대로 디지털화된 금 역할을 하는구나. 아, 예, 네.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 네. 예, 뭐 금도 스스로 뭘 수익을 창출하진 않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봐서는 약간은 이제 50-50로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뭐 다 있는데 하나의 제 투자의 원칙이 애매하면 투자하면 안 돼요. 네. 뭔가 내가 확신을 가져도 틀리잖아요. 그죠? 확신을 가져도 틀리는데, 그러네요. 그 틀렸지만, 어떤 그 대체 불가한 핵심 자산의 경우는 부동산이 됐던 주식이 됐던 결국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다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설프게 공부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아니야. 확실하게 알 때까지는 투자하면 안 되지. 저는 그런 생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저나 저희 고객들한테 투자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있어도 틀리는 게 이 투자의 시장인데 그거기도 잘 모르는데 거기다가 큰 돈을 더군다나 태우는 건 너무 리스키한 행동이니까요. 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제 투자는 그 삼진아웃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어제 김하성 경기도 보고 치지만 템파베이 그 경기도 제가 다 봤는데 보다 보면 이제 야구는 결국은 스트라이크 3번의 스트라이크를 다 놓치면 3대 아웃인데 워런 버핏은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모르면 하지 말라고 그냥 지금 들어오는 게 변화군지 유인군지 직구인지 확신이 안 되면 10번이라도 다 흘려보내는 거죠. 가능한 거니까. 네, 10번 스트라이크가 와도 나는 그거 못 먹어서 하면 되는 거지. 삼진아웃은 안 당한다는 거죠. 네. 병원이네요. 네. 네. 전문님, 오늘 되게 바쁘실 텐데,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식과 부동산과 암호화폐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거시적인 프레임부터 굉장히 디테일한 전략까지도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우미사님 만나뵙게 됐고 오늘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고 값진 시간이었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Just keep buying. 가지고 계신 주식은 또 지혜의 말씀 Let it be 있잖아요. 비틀스가 불렀던 Let it be. 그냥 냅둬라.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대체 불가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명품 기업이라면 그냥 냅두시고 계속 내가 소득이 있다면 계속 사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색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